자,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에 향가를 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뭐로 가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고려 시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쪽에 갈래에 대한 설명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시 작품 볼게요. 자,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입니다. 자, 고려시대 책하고요, 평민 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고려가요는요,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고려 소교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가실이랑 청산별곡 두 작품을 배울 건데 둘 다 평민들이 만든 고려가요입니다. 그 다음 당시 귀족층이 부르던 경기체가를 제외하고 평민층에서 향유하던 전통시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전개과정 있죠? 여러분 전개과정 좀 발표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전개과정을 또 시험에 좀 잘 내십니다. 그래서 이 전개과정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맨 위에 보니까 뭐에서부터 출발했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민요에서 기원을 뒀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민요의 바탕을 뒀는데 구전, 여러분 구전이 무슨 뜻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게 구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발점은 뭐였냐면요, 민요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민요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전됐다 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열심히 민요 평민들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궁중음악에 편입이 돼요.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냐? 열심히 평민들이 노래를 불렀던 거야. 근데 임금의 귀에 들어가는 거야. 혹은 임금님한테 잘 보려고 아래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 평민들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제일 인기 있는 노래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 인기 노래가? 싸이 잘 모르나? 그쵸?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으면은 그 노래가 불리다 어디까지?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 궁중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평민들이 자기들끼리 불렀던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 궁중으로 들어간 거야 나중에. 알겠어요? 거꾸로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자,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다가 체크합니다. 고려시대 궁중의 소각가사로 수용되어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부르다가 뭐라고? 궁궐로 들어간 거야. 아시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신라시대 때 뭐 얘기했어요? 향찰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뭐는 있는데 우리 말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 글자가 없다고 했지, 그치? 자, 고려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고려시대도 여전히 뭐는 있을까? 우리 말은 있어. 근데 고려시대도 뭐는 없어요? 우리 글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가야가 열심히 노래는 불렀어요. 불렀어, 그쵸? 그런데 뭐야? 기록은 언제 되냐? 조선시대에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글 창제 후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뭐가 다른 거야? 창제, 이렇게 할까? 이러면 또 한글 창제를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노래 창작 시기와 뭐가 기록 시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불일치하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내신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치사하게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고 고려시대에 기록되었다. 맞아. 혹하죠. 그쵸? 지금 이제 배워서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문제 풀 때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혹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아니야. 맞는 거 언제 만들었다? 고려시대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기록 언제 됐다는 거야? 조선시대 가서 기록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되면서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녀 상렬지사라 하여 삭제되기도 했다. 옆에 보니까 남녀 상렬지사 잠깐 볼게요. 남녀 상렬지사는 뭐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려가요를 낮잡아 이르던 말이다. 노랫말이 저속하여 문헌에 싣지 못한다. 사리부재라고요. 저속해서 싣지 않는다. 사리부재라 하여 개작하거나 삭제된 것이 많았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평민들이 조금 약간 적나라했습니다. 적나라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기록될 때 삭제가 됐어요. 왜냐면 조선시대에 기록되다 보니까. 만약에 고려시대에 기록이 됐으면 아마 더 남았을 거야, 작품이. 근데 조선시대에 기록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서, 빨빨하지? 그치. 축구 잘할 것 같다? 축구 잘하지? 축구 잘하지? 그치. 딱 체격이 딱 축구 선수 약간 그 뭐야 그 레알 마드리의 그 누구지? 미드필더 벨링엄인가? 어? 발베르데 말고 벨링엄 아닌가? 벨링엄 맞나? 어? 어? 아 그러나? 벨링엄 약간 벨링엄 느낌인데? 그렇잖아. 미드필더 아니야? 맞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홍미?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자 볼게요. 자 3번의 특징 갑니다. 자 특징 볼게. 자 특징도 시험에 잘 나오는 여러분들. 자 먼저 형식적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형식적 특징, 형식적 특징. 여러분 이거 외울 때는요 쉬워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그냥 3분 후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죠? 오케이 옆에 써놓을까요? 3분 후. 너무 쉽죠 외우기? 그치?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됩니다. 그치? 3분 후. 11쪽. 형식상 특징. 자 먼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분연체, 분절체, 연장체라고 하는데 단연체도 있으나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가 많았다. 무슨 말이냐? 고려가연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연이 나눠진다. 연이 나눠진다. 구분된다고 해서 분연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장체, 분절체도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지? 좀 이따 우리 볼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뭐야? 삼음보야. 삼음보다. 그래서 일단은 분연체. 그래서 분이 뭐가 된다? 분연체다. 연이 구분된다. 그쵸? 연 구분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삼음보. 음보는 끊어 읽는 마디가 음보였죠. 그쵸? 그래서 몇 마디로 끊어 읽는다? 세 마디로 끊어 읽는다. 그 다음에 자 옆에 뭐가 나온 겸들? 3, 3, 2조죠. 자 얘는 뭐 말하냐면들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거를 이런 거는 수율이라고 합니다. 음보 말고 음수율.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에 삼음보 율격이 많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실제 작품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자 3분 후에 후렴구다. 요즘 노래도 왜 우리가 후렴구 있잖아. 맞죠? 그치? 그래서 똑같아요. 고려가도 후렴구가 있었다. 그래서 후렴구는 뭐냐면은 여음이라고 돼요. 그래서 연마다 악기소리 흉내내 음이 없는 후렴구인 여음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후렴구가 자 우리 이것도 여러분 배우다 보면 계속 나오는데 여음이 좀 더 넓은 개념이야. 여음이 후렴구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여음은 남다 여자의 소리음이야. 소리가 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다가 뭐 우, 아, 하다는 거지. 이게 여음이야. 알겠죠? 그치? 그런데 후렴구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거지. 그치? 그것도 남는 소리긴 해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게 뭐라 한다? 후렴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갈 2번 가볼게요. 내용상 자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삶의 애환, 부모의 사랑 등을 소재로 하여 소박한 평민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고요. 두 번째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의 마지막으로 좀 체크할게요. 서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4번의 의 볼게요. 자 고려시대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경쾌한 리듬과 아름다운 우리말에 담아 표현하여 문학성이 뛰어나다. 또한 유려한 율조와 꾸며오는 감정의 표출, 함축적인 표현으로 고전문학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 작품 가볼게요. 가시리 갑니다. 가시리.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슬픈 작품만 하네. 그쵸? 다음 주에는 조금 밝은 작품 할게요.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다음 주 잠깐만 시조니까 10년을 경영하여 가사가 상충. 다음 주 좀 밝은 작품이에요. 오케이. 자 가시를 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자 거기 자 첫 번째에 보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자, 우리 자, 요거 기억해. 요거. 그치? 요거 기억하시면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라고 했어요. 맞죠? 그치? 그러면은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면은 자, 분연체 뭐야? 연이 구분된다고 했지? 그치? 자, 가실이 몇 년이야 지금 보니까? 자,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뭐로 돼 있습니까? 기승전결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총 몇 년이라고요? 총 4년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로 돼 있다고요? 기, 승, 전, 뭐로 돼 있어요? 결로 돼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치? 그 다음. 자, 우리 분연체 확인했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후렴구도 잠깐 먼저 볼까? 후렴구 이거 맨 끝에 항상 뭐로 끝납니까? 1년 끝나도 뭐로 끝납니까? 위 증제가 대평선대. 그치? 2연도 뭐로 끝납니까? 위 증제가 대평선대. 3연도 위 증제가 대평선대. 4연도 위 증제가 대평선대. 맞습니까? 전부 다 후렴구 동일해요. 그쵸? 그 다음. 자, 해야 될 거. 3은 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3은 뭐야? 가실이 있고 나는 어떻게 3은 볼까? 준서, 어떻게 3은 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뭐 얘기했냐면은 여음 얘기했지. 맞죠? 여음은 뭐라고 했다? 남는 소리라고 했지.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남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IM이 아닙니다. IM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남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여음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까 선생님한테 우, 아, 이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얘는 소리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이걸 IM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여기에 밑줄 긋고 여기에 밑줄 긋고 얘가 뭐라고? 얘가 시적 화자다 라고 만든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얘는 시적 화자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준서 좀 치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가실이 입고가 돼요. 그럼 아까 우리 뭐 했냐면은 3음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3, 3, 2조라고 말씀드렸지. 맞아, 그치? 그러면은 가실이 입고가 되고 3, 4 몇 조야? 2조가 되는 거야. 그럼 딱 맞아 떨어지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 잘못 가르친 경우에는 가실이 있고 나난 3음보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안 돼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가실이 있고 그다음에 나난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또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래는 가실이 있고 해서 원래는 가실이도 가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가실이는 얘는요. 자, 얘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가실이 있고라고 적어야 되는데 얘를 가실로 해서 지금 뭐야? 있고를 생략한 거야. 그럼 왜 생략했냐? 아까 말했지. 어떻게 돼요? 3음보를 맞춰야 돼. 맞죠? 그리고 세 글자 두 글자를 맞춰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지금 가실로 써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될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가실이 어떻게 한다? 가실이 있고로 똑같이 해석해야 돼. 그 뭐냐? 가실이 있고 어떻게 해석한다? 가실입니까? 로 해석해요. 그러면은 가실이 가실고 어떻게 되는 거야? 가실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이어서 자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발이고 자 가실이 있고 뭐가 돼 있습니까? 똑같이 나란 되는데 자 그러면은 또 끊어보니까 발이고 가실 있고가 됐고 맞죠? 그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면은 자 지금 뭐는 계속 반복됩니까? 자 가실이 그치?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그래서 뭐가 된다? 발이고만 뭐가 된다? B가 된다.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무슨 구조다? A 무슨 구조? A B 무슨 구조? A 구조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A BA 구조. 그래서 거기 옆에 사람들 AA BA 구조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자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위 증질과 대평 성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옛날에 노래 부르는 거니까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맞죠, 그치? 근데 정확히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노래는 노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고려가 있었듯이 그 뭐 대한민국 가요, 그치? 그런 게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위증제가 대평성대인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얘는 뭐라고요? 뭐라고? 3분의 뭐? 후렴구야. 알겠습니까? 각 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됩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후렴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요놈이 후렴구인데, 자 반복이 되니까 일단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운율을 형성을 할 겁니다. 맞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속 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태적으로 약간 완성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인 뭘 주게 된다? 안정감을 주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선생님이 정리한 것은, 자 중요한 거 뭐냐? 의미 강조는 아니다. 왜? 얘는 뭐야? 그냥 후렴구야, 후렴구. 여러분 후렴구가 아까 뭐에 속한다고 했지? 여음에 속한다고 했지, 그치? 여음 뭐야? 아, 오, 오 이런 뭐야? 남는 소리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물론 태평성대라는 말이 뜻은 있어 원래, 그치? 있지만 얘 해석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에 반복되는 소리인 거야, 그냥.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자 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노래 물론 아직 1년밖에 안 봤지만 노래가 어떤 노래 지금?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노래입니까? 이별에 대한 노래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 태평성대는 뭐지? 태평성대는? 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야. 태평해. 그치? 세월이 평안해. 이게 태평성대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별의 노래라고 했지. 그럼 태평성대랑 이별의 노래랑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지. 하나도 없지. 그치? 맞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근거가 되냐? 아까 여러분들 우리 전개과정 말했지. 전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민요로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다가 뭐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해? 임금님 귀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치?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 언제 기록됐다고 했지? 언제? 조선시대 기록됐다고 했지. 그치? 왜냐면 고려시대 때 우리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열심히 불리다가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였던,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부르기만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노래 가사가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니었다가 그게 어떻게 되나 나중에 뭐 하는 거야?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들어가서 임금님 앞에 부르니까, 임금님한테 부르니까 뭐야? 임금님 지금 뭡니까? 태평성대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궁중음악에, 자 편입된, 자 궁중음악에 편입된 뭐가 된다? 흔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치? 아니 왜냐면 너무 생뚱맞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아니 가시렵니까 하다가 갑자기 태평성대 그렇잖아. 맞잖아. 그치? 계속 그냥 뭐 어쩌고 말하다가 태평성대, 어쩌고 말하다가 태평성대. 이상하잖아. 맞죠?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참 그래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저 고려가 언제 건국됐어? 배우잖아. 형사씨 안 배우나? 고려 태조 왕건이 언제 건국했어요? 몇 년도야? 몇 년도? 918년. 맞죠? 그치? 그러니까 918년이고, 자 조선이 언제 건국됩니까? 1392년. 맞죠? 그치? 그러면은 적어도 이 노래는 918년에서 1391년 사이에 불렀던 노래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 전이야? 빼면은 2525니까 거의 1100, 1200. 그치? 1100년 정도 전이네. 맞죠? 그치? 그러니까 그때 노래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맞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재밌으면 국어국문학과 가면 됩니다. 가시게 되면은 열심히 파헤쳐가지고서 아 이런 걸 불렀나? 라고 하면서 하게 돼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뭐 별로 다들 그치? 국문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 같네, 그치? 오케이. 우리도 문과니까 좀 골고루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네. 좋습니다, 그치? 자, 그다음 여기까지 대책 없는 그치? 오케이. 자, 됐어요. 그다음 이어서 자 2연 가볼게요. 2연. 그러니까 재밌다면 재밌는 거예요. 맞죠, 그치?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이 또 잔소리는 잔소리지만 시간이 되게 빨라요. 여러분 지금 어때? 고1 올라와서 벌써 1학기 끝났지? 맞잖아, 그치? 그쵸? 벌써 끝났어, 그치? 이제 하다 보면 1학년 끝나요. 그치? 그럼 1학년보다 2학년 훨씬 빠르고요. 2학년보다 3학년이 훨씬 더 빨라요. 그쵸? 그래서 대학생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했지 이 나나나에 있는 나는 시적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그치? 그런데 날러는에 있는 이다. 자, 이 나가 뭐가 된다? 시적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날러는 어디 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시적화자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시렵고 나난 마찬가지 또 똑같아요, 그쵸?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난 마찬가지 나난도 뭐가 된다? 여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후렴구 또 나왔다. 위증제가 대평성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돼 있습니다. 자,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데 있고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하면 아니 뭐라 돼 있습니까? 올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 자, 거기 써놨듯이 서운하면이고 그 다음에 아니 올시라서 여러분들 뭐뭐 리을시랍니다. 요거는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고전시가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자, 뭐뭐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 어떻다는 거야? 두렵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할까 두렵다. 자, 그러면은 서운하면은 아니 올까봐 두렵다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누가 가는 거야? 화자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운하면의 주체. 자,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주체는 임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화자는 임을 붙잡고 있다, 안 붙잡고 있다? 안 붙잡고 있다, 그치? 그러면은 화자는요. 자,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근데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었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맞죠, 그치? 그럼 가면 가야 돼요,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다시 보니까 서운하면 그치? 임께서 서운하면은 아니 올시라 아니 올까봐 두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갑니다. 자, 사연은 또 뭐라고 돼 있냐? 자, 보시면은 자, 사연 일단은 뭐랬어? 설오님 돼 있고 그다음에 보내 옴난이 나란 돼 있는데 자, 요 설오님들 여러분들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얘는 왜 잘 나오냐? 자, 두 가지 이상 했을 때죠, 그쵸?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의법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떻게 해석하냐? 자, 주체가 화자인 경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체가 누구인 경우? 임인 경우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그치? 그래서 자, 주체가 화자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서러운 주체가 누구라고? 화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자가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낸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임. 그치?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낸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주체가 임이야. 그러면 서로 하는 게 화자가 아니라 임인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된다. 그쵸? 그래서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옵난이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난다 도셔 오셔서. 그치? 마지막에 가시난다. 그치? 그 다음에 도셔 오쇼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돼. 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도셔오셔서는 이거 좀 알겠죠, 여러분들? 돌아오소서라는 겁니다.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이 얘기야. 그치?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자, 님을 붙잡았어 안 붙잡았어? 안 붙잡았다. 그치? 그러면은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야?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소망에 직접적 뭐가 된다? 표출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의 직접적 표출. 그래서 결국 나는 뭐 한다는 거야? 임을 뭐 한다는 거야? 기다리겠다는 거야. 왜? 뭘 소망하고 있어? 가시자마자 올 거라고 소망한다고.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기다려야지. 그치? 가자마자 온다는데. 맞습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기다림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상당히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한 장만 넘겨서 한번 볼게. 자, 여러분 현대어 풀이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현대어 풀이로. 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나 인께서 서운하면은 다시는 아니올까 두려워 서러운 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나니. 여러분 여기 그냥 서러운 힘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두 가지 해석된다. 원래는 서러운 힘을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래 핵심 연기 볼게요. 갈래입니다. 자, 고려가요.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 전통적, 민요적. 네, 운율은 3, 3, 2조의 음수율, 3음보, 음보율이 있고, 그 다음에 어조는 부드럽고 곡진한 여성적 어조가 됩니다. 제재는 임과 이별, 주제는 이별의 정한을 말하고요. 특징은 자, 무슨 전개라고 했지? 사연인데 무슨 전개라고 했죠? 기승전결 써놓을게요. 기승전결. 사연이면서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법입니다.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을 하고요. 세 번째 소박한 우리말입니다. 소박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전통적 정서인 한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한자어가 쓰인 게 뭐밖에 없냐면요. 태평성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소박한 우리말, 우리말 위주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석합니다. 자, 이 작품은 사랑하는 힘을 떠나보내는 화자를 통해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그 다음에 간결한 형식입니다. 간결한 형식에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슬프고도 애절한 정서가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쵸? 직설적인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설적인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작품의 구조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자, 몇 단 구성이다? 4단 구성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이 됐냐면은 지금 스, 그 다음에 전, 결 이렇게 돼 있다. 맞죠? 그래서 각각의 연이 어떻게 되냐? 먼저 가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이별에 대한 뭘 얘기합니까? 안타까움을 말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치?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너 버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원망이 들어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그래 어차피 내가 못 잡으니까, 그치? 널 떠나보낸다 라고 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빨리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뭐한다? 소망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원망, 체념,
소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여러분들 화자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좀 볼게요. 자, 처지입니다. 이미 떠나가는 상황을 맞이했고요. 두 번째, 소극적, 체념적, 순종적이고 어조는 부드럽고 곡진한 여성적 어조다. 네 번째, 임에 대한 태도인데 임과 이별하기 싫다는 사실을 임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체념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다? 상당히 화자는 수동적이고 그쵸?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쵸?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에 후렴구 가볼게요. 자, 위는 감탄사였고요. 그 다음에 증지가는 악기소리의 의성어, 그 다음에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건데, 자, 말했듯이 민요였던 것이 뭐로 들어갔다고요? 궁중음악, 그치?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어 악기의 소리를 나타내는 후렴구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적 기능은 운율형성, 청각적인 즐거움, 연이나 장애 구분, 의미상 기능은 의미전환, 그 다음에 다양하게 전개된 시상을 통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에 음보율과 음수율이다. 음보율은 한행을 끊어있는 단위에 따라 형성되는 운율 3음보가 될 거고, 음수율은 일정 음절의 수를 일정하게 하여 형성되는 운율 3, 3이죠. 그치? 글자 수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리의 평가 좀 볼게요. 자, 가시리의 여인은 이별의 아픔을 슬기롭고 진지하게 이겨내고 있다. 이 노래의 시적 화자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으며 님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로 현재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노래는 삼음보 율격의 간결한 민요 형식으로 시적 화자의 심정 변화를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박하고 진솔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15쪽 가볼게요. 15쪽. 오케이. 아유, 힘들죠, 그쵸? 오케이. 좀만 힘내시 바랍니다, 그치? 안 그래도 날이 더워가지고, 그치? 비도 오고 난리고, 그치? 와, 어제는 뉴스 보니까 경남 산청 비가 759mm 왔대요. 759mm인데, 그러니까 미리로 759mm니까 그럼 센치 어떻게 되는 거야? 75.9cm잖아. 맞죠, 그치?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까지 물이 찬 겁니다. 맞죠, 그치? 오케이, 그런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강동은 이번엔 좀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치? 안 그래도 그때 그 여러분 알죠? 그 혹시 봤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와, 이거 무서웠었는데 그치? 지금 다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싱크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차 타고 다닐 때 항상 거의 지나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내비를 찍었는데 원래 다니는 길인데 여기만 돌아가라고 안내라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더니 보니까 아, 뉴스 나오는데 거기더라고. 맞죠, 그치? 그래서 순간에 그런 찰나 때문에 참 이게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이어서 자 15쪽에 여러분들 자 좀만 더 오실게. 자, 볼게. 자, 거기 한 번 더 정리된 거 알아볼게요. 질문 첫 번째 질문,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가 볼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드러내다가 이내 체념하지만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삼음보 율격이고요. 19 가시리구의 반복, 그 다음에 후렴구 위 증제가 태평성대의 반복, 그 다음에 AA BA 구조의 반복, 그치? 이걸 통해서 운율이 느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에 들어간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입니다. 가시리구라는 모음들 한 번 더 쓸게 없는데 뭐의 반복이다? 19의 반복이야. 19의 반복. 가시리꼬라는 19의 반복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하고요. 위증제가 대평선은 뭐의 반복입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뭐의 반복이다? 후렴구의 반복이다. 그치? 그래서 19의 반복이랑 후렴구의 반복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운율 형성하고 있고 뭐를 전달합니까?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 그치?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도 뭐 때문에 태평성대 때문에, 그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에 편입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쪽부터 보면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는 가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교과에서에는 가시리 배우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교과에서에는 뭐 황조가 송인, 그러니까 정지사 송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별의 정안이야. 개인적으로는 사실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은 똑똑한 분들이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러한 노래 뭐 향가가 됐든 시조가 됐든 가사가 됐든 다 뭐다? 이별의 정안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별의 정안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여러 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 하나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아리랑을 배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시리부터 진달래꽃까지 그냥 다 엮여서 원래 배우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같은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리랑부터 볼게요. 여러분 아는 거지, 그치?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오케이. 자 볼게요. 갈래는 민요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운율은 삼음보.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말하고 특징은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노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치? 너 나 버리고 가면 죽는다. 그치? 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민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마찬가지로 뭐야? 이별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황조가 유리왕인데 이건 또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유리왕은 고려대 몇 대 임금? 맞아. 2대 임금이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2대 임금인 유리왕이 치희랑 그 다음에 화희 이렇게 두 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다 보니까 그치? 왕이었는데 이 치는 여러분들 한자로 치면은 뭐였냐면은 꽁치자였어. 꽁치. 이렇게 우리가 적습니다. 그쵸? 한자는 좀 생략할게 그냥. 그래서 요거는 뭘 말하냐? 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무슨 자냐면은 벼화자였어. 벼.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화이는 이제 우리 조선 이쪽 평야 지방에 있던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치는 저쪽 이제 만주 쪽에서 넘어온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이랑 치랑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유리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 나갔다 돌아오니까 누가 없는 거야? 치가 없는 거야. 치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이냐 하니까 화이랑 치랑 싸웠다는 거야. 유리왕 없을 때. 그래서 치가 에이씨 더러워.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가면서 떠나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열심히 유리왕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자 치야 내가 잘해줄게. 떠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치는 떠나버려. 그러고 나서 지은 작품이 돌아오면서 지은 작품이 작품이야.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별의 작품이다. 그런데 자 이거에 재밌는 거 하나. 꿩이랑 벼죠 여러분들. 자 고려 시대부터 되면은 우리가 삼국 시대부터 우리가 뭘 씁니까? 뭐 쓰죠? 뭐 씁니까? 자 신석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청동기 철기죠. 맞죠? 그치? 삼국시대부터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원래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는 원래 뭐였냐면 수렵채집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신석기가 되면서 뭐합니까? 이제 그쵸 정착하면서 농사 짓기 시작하지 맞죠? 그치? 그게 꽃피는 시기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야. 맞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얘도 배경사라거든요. 이 배경사 상징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고구려가 결국 뭐에 집중한다는 거야? 뭐에? 이제는 수렵 체제 말고 뭐에 집중하는 거야? 농경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런 거를 내포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 해석이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뭐야? 어쨌든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별에 대한 얘기야. 맞죠? 수렵 체집과도 이별하는 거잖아. 농사 짓는 거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자 원어민 볼게요. 헐월 나는 적개꼬리 암수 정답게 노는데 그치? 암수가 정답게 노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 함께 돌아갈고 자 말했죠? 치를 쫓아갔다고 했지 그치? 근데 치가 에이 안 가?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홀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꾀꼬리가 누구를? 내 심정을 그냥
내 마음을 긁어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잠깐 정리해보면 일단 보고 고대가요고 서정적 애상적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그 다음에 의는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가요고요.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가 된다 라는 거고 자 우리 하나만 좀 여러분들 문학 개념 하나만 더 좀 설명 들어가면은 자 지금 꾀꼬리랑 자 얘는 정다워. 자 그런데 화자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화자는 외로운 상황이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꾀꼬리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심화되고 불러일으켜지고 있지.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꾀꼬리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 무슨 상관물? 객관적 뭐로 본다? 상관물로 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객관적 상관물을 화자의 정서를 뭐 한다? 환기한다. 이런 환기라는 건요 뭐냐?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황조가 유리왕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 작품만 더 보시면 돼요. 자 좀만 있네요. 자 17쪽에 3번 갑니다. 자 좀만 있네. 이번엔 여러분들 원래는 한시 알겠죠? 그래서 원래 한자를 써놔야 되는데 오늘 한자 뭐 관심 없으니까 한자 빼놨는데 지금 세 번째 작품은 정지상은 고려시대의 문인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시. 오케이? 그래서 볼게. 비겐 긴 언덕에 풀빛이 푸르른데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시면은 자 풀빛은 푸르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화자는 어떻습니까? 화자는 지금 임을 보내면서 슬픕니다. 화자는 이별에 뭐가 나온다? 슬픔이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풀빛이 푸른 건 여러분들 뭐가 된다? 자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 뭐가 된다? 인간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자연사랑 인간사를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연현상과 인간의 그러한 현상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고 자 됐고 그 다음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 마르거나 그치? 오케이. 정리 좀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모의고사도 나중에 잘 보고 싶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야. 선생님 저 모의고사 볼 때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런 것들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아는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읽어내야 돼. 그럼 뭐냐? 그 모르는 작품 말고 다른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놓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실전에 가서 아 얘도 지금 뭐한다? 인간이랑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네. 마치 뭐처럼 송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송이만 있진 않겠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봤는데 저 문학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일단은 문학 공부를 먼저 하세요. 현대시면 현대시 고전시면 고전시가 해가지고서 작품에 대한 공부 해석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세요. 그럼 그 해석에 대한 공부가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스스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뭐야 문제만 푼다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좀만 더. 다섯. 자,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 마르거나. 자,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자, 여러분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해마다 이별 눈물이 강물에 더하니까 어느 때 마르겠는가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써있다 도치법. 그다음에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지. 맞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슨 법이다? 과정법. 됐죠? 오케이. 자, 아래 가볼게요, 여러분들. 한시구의 칠원절구. 칠원절구는 한 줄에 한자가 7개인 거야. 한 줄에 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언이고 그 다음에 4줄짜리. 이걸 절구라고 해요. 근데 일부러 한자 뺐어 그냥 여러분들 잘 관심 없으니까. 칠원절구, 그 다음에 서정적, 애상적,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이 주제고요. 의의는 첫 번째 도치법, 과장법, 서리법 사용하였으며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두 번째 시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오른쪽 가볼게요. 4번에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자, 어저 내일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자 내일인데 그치 그릴 줄 뭐냐 그리워할 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냐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시라 하다면은 가랴만은 제구태요. 있으라고 했다면은 가겠는가 그 걔가 그치? 안 떠났을 건데 자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노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보내놓고서 지금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슬퍼하는 거야.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볼게. 가려는 평시조, 서정적, 애상적. 주제는 이별의 슬픈, 임에 대한 그리움. 의는 첫 번째,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 그러니까 싸운 거야. 그치? 싸웠을 거야. 싸웠는데, 에이씨, 나 간다, 그냥. 하는데 뭐야? 그래, 갈 때만 가. 한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연정 사이에서 오묘하게 겪는 심리적 갈등을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드렸고요. 두 번째, 중장의 재구태열을 통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건 뭐래요, 여러분들? 거의 잠깐만 각주 볼까? 12번에? 각주 12번 보면은, 자, 이게 두 개로 쓰는데, 첫 번째 도치법이면요, 이미 재구태여 가랴마는, 그래서 이미 재구태여 갔겠는가? 도치법이면은, 알겠죠? 이렇게 쓸 때고, 그 다음에 행간걸침은 다음 행으로 넘긴다는 거야. 그래서 재구태여 보내고 그린정에서 내가 굳이 임을 보내고 그린정은 나도 몰란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된다. 알겠죠? 재구태여를 도치로 보느냐 아니면 다음 행에 걸쳐 해석하냐 라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개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재구태여 도치면은 재구태여 가랴마는 재구태여 제가 굳이 갔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재구태여 보내고라고 해서 다음 행에 붙여버리면은 제가 굳이 갔겠는가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좋아 여러분들 마지막 진달래 꽃만 보고 좀만 쉽게 자, 다 써서 진달래 꽃 잡을게. 진달래 꽃. 자, 좀만 내가 다 써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연변의 학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하나만 선배드릴게요 여러분들. 1년가 사연에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말없이 고이 보낸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린다. 자, 정말 그런 거야? 아니죠.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야. 그래서 1년의 마지막 행, 사연의 마지막 행 다 뭐라고? 반어법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자, 겉으로는 말없이 보낸다. 그 다음에 눈물을 안 흘리겠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정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치? 말없이 보내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눈물도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겉과 속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이다? 반어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어법.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문제 풀 때 반어법이 어려워. 왜? 왜 어려울까? 차라리 역설은 쉬워요. 그쵸? 왜? 뭐가 안 나타날까? 자, 속마음은 원래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요. 알겠죠? 그래서 반어가 어려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옆에 정리된 것만 보고 좀만 쉽게들 자 보겠습니다. 자, 갈래 자유시 서성시 성격은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주제는 승화된 이별의 정한. 자, 의의복계 첫 번째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요. 두 번째 사문보의 민요적 유격과 뭐뭐 우리다의 반복을 통한 운율형성. 세 번째 여성적이고 간절한 어조를 띠고. 자, 그럼 거기 자포의 시대수 볼게요. 공무도화가. 자, 공모도화가 고대가요인데 얘도 우리가 이별의 정한을 말한 건데 얘는 생략을 했고 황조화 우리 배웠고요. 그다음에 정읍사는 백제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가실이 서경벌고 고려시대, 송인 고려시대,
어저 내일이야 조선시대 그 다음에 진달래꽃 현대 이렇게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라고? 세트야 세트.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작품들을 했고요. 알겠죠? 나중에 아마 여러분 내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도 추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1300을 볼게요. 5분까지는 들어오세요. 5분까지는.